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본 기센 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반갑게 만났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등급 문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이제 삼각함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 어떤 강좌가 다 중요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의 그 느낌 잘 기억하면서 또 삼각함수도 잘 해내자고요. 자, 이제 남은 문제 6번하고 7번, 8번 세 문제 정도가 남아있네. 자, 어떤 문제일까 볼게요. 자, 이 6번 문제는 자, 별표 3개를 딱 치고 자, 일명 뭐냐면 대칭성에 관한 문제인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왔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제 작년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y는 x에 관한 대칭인데 전체적으로 봐봐. ax제곱이 아니라 ax 빼기 1. 그리고 로그 ax가 아니라 로그 ax 빼기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한 칸씩 옆으로 이동했던 거야. 자, 이렇게 툭 던져졌을 때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이걸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 같아. 같이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똑같이 익숙한 게 만약에 y는 ax제곱 그리고 y는 a의 로그 ax였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시 이동했던 걸 갖고 와도 돼요. 거기서 비율 관계나 b는 변함이 없을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니까. 자, 선생님이 일단 일부러 자, 다른 방법으로 쌤 한번 풀어볼게. 자, y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y축 그리고 여기 x축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한 칸을 이동했다고 볼게. 그러면 자, 이렇게 지수함수가 있어요. 자, y는 ax제곱 그리고 역함수 로그함수가 있어. 자, y는 로그에다가 ax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항상 생각해야 될 거 정점을 표시하라고 했고 그리고 직선 또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 사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3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 여기 만나는 점하고 여기 만나는 점은 당연히 요 두 개가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일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셈이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대칭구 얘하고 얘는 당연히 같을 거야. 당연히 얘는 원점이고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비율은 변함이 없지. 길이 b는. 자, 얘는 당연히 2루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요걸 A'이라 하고 요 점을 셈이 B'이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고. 자, 일단 이 점을 선생님이 만약에 알파 콤마 베타라고 놓으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베타 콤마 알파가 되는 건 당연할 거야. 그래서 알파 콤마 베타가 얼마인지를 쌤이 딱 구해보는 게 일단 목적이라고. 그러면 얘가 두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도 되지. 자,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나요?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항상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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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니까 1대1대 루트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 칸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두 칸이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죠. 첫 번째,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3이 되겠다. 요거 하나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하고 베타하고의 관계가 이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자, 베타는 다시 알파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알파 베타 값 나오겠네. 자, 요 두 개 이꼴 나버리면 이 알파는 1이 되니까 알파 값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알파 값이 2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베타 값은 얼마야? 자, 2분의 1을 대입했어요. 그럼 2분의 5가 된다는 걸 확인한다고. 오, 이렇게 했다. 좌표가 다 나오죠. 자, 얘가 알파 값이 2분의 1, 2분의 5. 자, 이렇게 주어지고 요 값은 자연스럽게 2분의 5,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뭘 하면 될까? 이쪽에서 A 값을 우리 몰라요 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 그러면 2분의 5라는 얘는
자, a에다가 2분의 1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결국 a 값은 양변을 제곱하면 4분의 25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다. 다 구한다, 그제? 자, 얘가 4분의 25, 얘의 밑이 4분의 25였죠? 지수함수. 그럼 똑같이 얘도 4분의 25인 로그 함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선생님 이거는 지금 이동을 시킨 거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전체적으로 다시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킨다고. 그러면 보일까요? 여기 안쪽에서 이동을 시켰어. 자, 밑에 다시 쌤 그림을 그릴게. 자, 이렇게 해두면 XY축이 있으면 지금 선생님이 이동을 시켰으니까 자, 되는 것만 한번 볼게. 자, 얘가 Y는 해서 4분의 25에다가 X-1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생길 거야. 그리고 똑같이 이쪽에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근데 얘가 원래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4라는 직선이었죠. 그리고 똑같이 로그 함수도 평행이동을 했을 거라고. 그럼 얘가 Y는 해서 자, 로그에다가 A 값 똑같이 4분의 25고요. 그리고 X-1이라고 쌤 할 수 있다고. 자, 진정 이제 원하는 그림이었어. 자, 요게 A점이 되고요. 요 점이 B점이 된다고.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A, B 이렇게 돼서 요 길이가 2루트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 요 A점하고 B점 자체는 좌표가 자, 요것도 한번 옮겨볼게. 자, A점의 좌표 얼마 될까? 한 칸 옆으로 이동했으니까 X좌표만 변했어. 2분의 3, 2분의 5가 될 거고 자, B점의 좌표도 X좌표만 한 칸 이동했으니까 2분의 7, 그리고 Y좌표는 2분의 1로서 변함없죠. 그래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다 구한 거야. 최종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런데 요 지수함수의 Y절편, 얘가 C라고 했거든. C점의 좌표 구할 수 있을까요? 있어.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4분의 2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0, 4분의 25의 역수 25분의 4죠. 25분의 4. 이렇게 돼. 그럼 삼각형 ABC 넓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50배를 하세요. 요게 최종 답이라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래서 전체적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는 어떤 원리로 자, 쉽게 가장 익숙한 그림으로 구해주고 다시 원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하지? 밑변이 2루트2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요 점으로부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4인 직선까지의 높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2분의 1하면 넓이가 되는 거니까 자, 이제 H만 구해줄게. 일반형 X 그리고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그리고 어떤 점? 0,25분의 4. 자, 여기서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네. 그래서 높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니까 2분의 절대값에 0 곱하기 이거. 그리고 25분의 4. 자, 25분의 4. 여기서 빼기에 상수항 4. 이렇게 계산. 따라서 루트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요거 25분의 96인 거 보여요? 자, 요렇게 되는 게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얼마였죠? AB 길이 2루트 2. 이렇게 하고 자, 높이가 조금 전에 루트 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25분의 96이었습니다. 자, 약분될 거 살펴보면 자, 요거하고 요거 약분 다 약분된다. 그지? 2하고 약분. 그래서 25분의 96이 되는 거고요. 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50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0배를 곱해주는 거야. 자, 50 곱하면 여기도 50을 곱해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얼마? 2 곱하니까 192라는 정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 왜냐하면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Y는 X에 관한 대칭 구조 그렇게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됐는데 사실 옆으로 한 칸 이동을 해보니까 건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 문제를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준킬러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툭 던져졌을 때 적응을 바로 할 수 있는 문제풀이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연습을 꼭 하고 별표 쳐놓고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면 자 이것 또한 약간 새로운 문제 유형이었어. 거듭제곱권하고 2차 함수를 교묘하게 연결했던 건데 자 작년에 우리가 참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요거 별표 딱 치고. 자, 문제를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나왔어.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그때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왔는데 fx는 0은 자, 밑줄 꺼볼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리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 된다는 거야. 자, 중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결국 여기서 만약에 x의 n제곱 64 만족시켜주는 거듭제곱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만약에 홀수가 되면 이 녀석은 만족시켜주는 x 값은 한 개밖에 나올 수 없죠. 자, x는 별 이렇게 나왔다 쳐봐. 자, n이 얼마일 때? 홀수일 때. 자, 홀수가 되면 이렇게 실근이 하나 나온 거야. 자, 그런데 그때 fx는 0,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2차 함수인데 얘가 최소값이 음의 정수니까 사실은 아래로 볼로 간 거야. 근데 중근이 돼야 되니까 접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요게 fx지? 근데 교점 x좌표가 별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중근이 되잖아. 앞쪽에도 별이고 fx도 별이고 그러면 중근은 맞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아닌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지. 자, 홀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n값은 뭐가 되는 게 돼야 돼? 짝수가 됐던 거야. 짝수가 돼서 만족시켜주는 x가 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에 n제곱근 64는 2의 6제곱이죠. 자 그러면 다시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2의 n분의 6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나온다고. 자 n이 짝수인 상태에서 사실은 거듭제곱근 부분 다시 말해서 앞부분 요 부분에서 두 개가 나왔다고. 그 중에 하나가 자 x는 뭐냐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n제곱근이니까 2의 n분의 6제곱이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개 딱 나왔어. 그럼 뒤쪽에 있는 이 fx 2차 함수도 중근을 만들어 주려면 플러스 2의 n분의 6 그리고 마이너스 2의 n분의 6 절묘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함수 형태도 사실 이런 게 되는 거야. 얘가 y는 fx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얘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그리고 얘는 2의 n분의 6제곱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근하고 fx하고 똑같은 근이니까 두 실근을 가지면서 결국 중근이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 자 이것만 되면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생기네. 자, n이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모든 자연수, 자,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걸 한번 선택해봐. 자, fx 최고차 한계수가 1 인수분해하면 하나는 x 빼기 2의 n분의 6제곱 돼야 되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이 돼야 돼. 자, 그런데 요거 전개하면 x제곱에다 빼기 2에 자 요거 하면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n분의 10이 되겠죠. 요게 fx잖아. 근데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다. 대칭성이니까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최소값은 f0가 된다고. 결국 f0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2에 n분의 12제곱이 돼야 되는데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음의 정수가 돼야 되는 거야. 음의 정수.
자, 그러면 정수가 떴으니까 약수와 배수 개념으로 간다고. 결국 여기에 n의 정체가 나오겠죠. 얼마 돼야 돼?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말뜻은 n은 12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대전제가 n 값은 지금 자연수 n이라고 했다고. 그럼 될 수 있는 n은 사실은 1, 그리고 2, 3, 4, 6, 12가 될 텐데 대전제에 있지 않았지? 저기 끝에 보면 n은 짝수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홀수는 다 사라져. 얘도 없어야 되고. 그럼 남아있는 거 n의 합을 구하세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 그러면 24가 답이겠죠. 내가 원하는 답은 24다.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이것도 참신했다고. 알겠죠? 아주 참신한 문제였어. 자, 7번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어. 자, 8번 문제인데 얘는 그 예전에 우리 2017학년도에 나왔던 건데 30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도 식으로 풀 수 있고 그래프로 풀 수도 있는데 자, 식 부분이 지금 우리 해설지에 있을 거야. 그래서 이미 그래프로 왜냐하면 항상 고난도 문제는 식보다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2든 수1이든 간에.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해볼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면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구하세요. 자, 첫 번째 드는 생각. 로그 2의 na 빼기 a 제곱 얘하고 로그 2의 mb 빼기 b 제곱하고 같은 자연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범위가 딱 있다. 그러면 범위가 있다는 말뜻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자연수로 표현하자. 그래서 로그의 2 이렇게 쓰고요. na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로그의 2에다가 nb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쓰고 그리고 얘가 같은 자연수라고 하면 자, 선생님 여기서 자, k라고 쓸게. 자, k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둔다. 우리는 로그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일단 지수꼴로 고쳐주면 자, na-a 제곱 얘나 또는 nb-b 제곱 얘나 얘가 2의 k 제곱. k는 자연수니까 2, 4, 8 이런 식으로 쭉쭉 가겠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근데 b도 있고 a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a나 b 중에서 소거를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마치 요 두 식이 좀 비슷한 닮은 식이죠. 자, 얘들을 넘겨볼게.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 하면 한 번은 a 플러스 b 그리고 한 번은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넘어가면 마이너스 n으로 묶어주면 a 빼기 b 이렇게 둘 수가 있고 얘가 는영이 될 거야. a 빼기 b로 묶어주면 a 빼기 b로 슉 묶어주면 뒤쪽에 남아있는 거는 a 플러스 b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n이 이렇게 남아요. 얘가 는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근데 문제 잘 보면 서로 다른 자, 여기 볼까? 자, 지금 현재 b 빼기 a 여기가 b 빼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다의 뜻이 뭘까? 일단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자를 소거합시다. b 대신에 n-a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등장하는 b를 다 소거해서 a에 관한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함수로. 선생님은 얘를 선택할 거거든. 자, 여기에 지금 얘 있죠. a에 관한 2차 함수. 그리고 y는 2의 k제곱.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함수. 자, y는 해서 na에다가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a에 관한 2차 함수. 그리고 y는 2의 k제곱이라는 상수 함수.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a, b의 존재성이라는 건 이 식을 만족시켜 주도록 하는 즉 이 식에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러면 a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다는 뜻은 a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자, 왼쪽에 식 한번 볼게.
요쪽에 B 빼기 A가 있는데 선생님 A에 관한 정보를 뽑겠다고. 그럼 B 대신에 N 빼기 A를 집어넣어요. N 빼기 A 빼기 A 하면 N 빼기 2A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0보다 크고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는 A 범위가 필요하거든. 그럼 마이너스 2A는 크다. 마이너스 N보다 크고 요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면 얘는 4분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쪽에서는 2분의 N보다는 작다가 나오는 A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아주 소중한 정보를 얻었다. 그지? 따라서 요 식에서 A 범위 A는 자 4분의 N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리고 2분의 N보다는 작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얘 가지고 실수 AB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교점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요게 1단계야. 자, 2단계. 함수 그래프 쭉 봐서 자, 문제 좀 어려워 얘들아. 자, 여기 이렇게 쭉 보면 A에 관한 함수라고. 그럼 이 범위가 위로 볼로가 요런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n이 될 거고 요 절반이 2분의 n이 될 거야. 그리고 다시 0하고 2분의 n의 절반이 4분의 n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걸. 근데 문제는 4분의 n보다 크거나 같고 자,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고 2분의 n보다 작으니까 2차 함수는 요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죠. 그치? 요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근데 y는 2의 k제곱인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게끔. 자, y는 2의 k제곱인 상수함수가 지나게끔. 그래야지 교점이 존재한다는 뜻은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a가 존재하고 a가 존재한다는 뜻은 옆에 보시면 거기에 합당한 b의 값도 존재한다. 그래서 a, b가 존재한다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범위만 구하면 끝이다. 그지? 4분의 n을 넣었을 때 함수값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4분의 n을 넣어볼까? 그럼 4분의 n제곱 그리고 빼기 4분의 n의 전체 제곱이니까 16분의 n제곱을 빼. 그치? 그럼 얘는 16분의 3n제곱이 나오죠. 아, 얘가 16분의 3n제곱이 되나 봐. 그리고 여기 꼭지점 좌표.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n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a 대신에 그럼 2분의 n제곱 그리고 빼기 4분의 n제곱 그러면 4분의 n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얘가 4분의 n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결국 교점이 존재하려면 2의 k제곱이 자, 2의 k제곱이 누구보다는 요거 색칠이야. 16분의 3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분의 n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n은 2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고 k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n에 대한 관찰이니까 이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n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n제곱은 곱해주면 얘가 2의 k 플러스 2제곱보다는 크죠. 이렇게 곱한 거야.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자 n제곱은 3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2의 k제곱 그러면 2의 k 플러스 4제곱이 되겠네. 그치? 16을 곱해주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자 k는 자연수였고 n은 20 이하의 자연수. 그럼 하나씩 조사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정리. 세 번째. k가 자연수야.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n제곱도 커질 건데 n은 20 이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있겠다는 뜻이야. 자, k 대신에 1을 선생님 넣게. 자, 1 넣어주면 n제곱의 범위. 자, n제곱의 범위는 크다. 2의 세제곱, 8보다는 크고 이쪽은 3분의 1 곱하기 그리고 1 집어넣었으니까 32다. 자, 3분의 32야. 10점 얼마? 그럼 만족시켜주도록 하는 자연수에는 9가 3이 있겠네. 3. 두 번째,
K 대신에 2를 쌤 대입해요. 자, 2 대입하면 16이 될 거고 그리고 n제곱이 크고 그리고 이쪽은 하나 2를 곱하니까 3분의 64가 될 거야. 얘는 자 21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듭 제곱수는 없죠. 탈락. 자, K 대신에 3 집어넣으면 똑같이 n제곱은 32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쪽은 3분의 128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럼 얘도 또한 3, 42, 42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들어갈 수 있는 n이 있나? 있어. n제곱이 32보다 커 6 되겠다. 그지? 그래서 6 나옵니다. 자, 이렇게 22 하니까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30번이다 보니 찾아주면 되겠죠. 자, K 대신에 4 집어넣어. 자, n제곱은 64보다는 크고 그리고 작거나 같습니다. 3분의 256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38에 24 하고 3, 5, 15니까 85점 얼마? n 들어가는 거 있을까요? 있지. 8의 제곱, 9의 제곱, 9가 들어갑니다. 자, K 대신에 5 집어넣으면 n제곱은 128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3분의 512보다는 작거나 같아. 얘는 얼마일까요? 3일은 3, 3, 7이 21, 170점 얼마인가?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n 들어가는 거 자, 얼마 있을까요? n 대신에 자 11의 제곱 121 안 들어간다. 12 144 13 169 여기까지 되겠다. 그치? 자, K 대신에 6을 대입하면 n제곱은 256보다는 크고 그리고 이쪽은 좀 커진다. 그치? 3분의 1024 얘는 3, 3은 9, 3, 4, 12, 341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n 들어갈 수 있는 거 256보다 커야 돼. 15의 제곱이 225, 16, 256. 자, 17 되겠네. 18 되겠다. 그지? 그쵸? 자, 18도 어차피 제곱해볼까? 자, 18 하면 8, 8에 64, 144고요. 8, 1은 8, 1인 거니까 324. 그러면 요거 들어가잖아. 근데 19 하면 넘어서죠. 19 해봐, 19. 자, 19 하면 여기다 곱해주면 99, 81, 171, 91은 9니까 361. 그러면 얘가 넘어간다고. 안 된다고. 그럼 더 이상 해볼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들어갈 수 있는 자 만족하는 n값 찾아볼게요. 여기 3하고 그리고 6이 있었고 9가 있었고 12 그리고 13, 17, 18이 있었어. 자, 이거 다 합하래요. 자, 해주면 9, 18, 30 그리고 43 그리고 60, 78이겠다. 그지? 내가 원하는 답은 78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역대급이었어. 그래서 자,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로그에 대한 기본 연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 지수꼴로 고치기 위해서 는 K라고 두고 사실 요거를 그대로 이 로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없애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AB에 대한 관계식 그래도 한 문자라도 없애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선생님은 B를 소구하고 싶었던 거지. B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그럼 A에 관한 함수로 해석하겠다. 그럼 A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그 범위에서도 우리가 B를 소구할 수 있는 범위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였어요. 우와, 어려웠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우리 작년 문항 중에서 조금 좋았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교재. 그리고 우리 좀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중요하지만 빠져있는 실전 개념 그리고 중요하지만 빠져있는 문제 유형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면서 수원을 전략 과목으로 만들자고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유명한 삼각함수인 거야. 자, 출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단 말이야. 복잡한 삼각함수 그리기,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 신유형 고난도 대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 선생님 말이다. 선생님 말이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2022학년도 수능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무게감이 크게 있지 않았다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는 가벼운 문제들, 작년 거야. 그리고 그래프도 가볍게 그릴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었고 한 문제가 약간 어려웠고요. 방정식, 부등식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올해인 거지.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이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전반적으로 출제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변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예전처럼 가볍게 나오는 것보단 조금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걸 연습. 그럼 복잡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어떨 때 우리가 쓸 수 있고 교과서에는 사인 법칙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이런 문맥적,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만 들어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함축적 의미로 연습할까도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 부분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부분의 실전 개념 정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조금 어렵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좀 연습하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일단 공부하시면 돼. 자, 첫 번째 유형이야. 우리 이제 여기 교재에 보면 삼각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그 앞에 우리가 일단 자, 호도법 60분법,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자, 요거를 요렇게 해볼까? 자, 부채꼴에 호의 길이하고 넓이의 관계. 근데 얘가 자, 호도법이 등장하게끔 이렇게 좀 개념이 연결돼야 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 개념 시간에 했지만 자, 스토리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각을 사람들이 y는 해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라는 건 정의역 실수 그리고 치역 실수,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건데 여기다가 60도를 넣게 되면 이 도라는 게 기호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고민을 하신 거야. 60분법을 실수화시킬까? 즉 각의 실수화. 제일 처음에 각을 실수처럼 만들어 볼까? 각의 실수화를 시키기 위한 수단이 여러분들이 개념 때 공부했던 호도법인 거야. 그래서 이 호도법은 자, 이렇게 한 거지. 부채꼴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1호도, 자, 라디안으로 해서 요걸 기본 단위로 해보자. 그러면 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다면 1이고 그리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가 되면 2라디안이 되겠네. 자, 결국 여기서 어떤 부채꼴이 있을 때 호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의 몇 배가 되냐가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L 나누기 R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부채꼴에 호의 길이 공식이 나와. R 곱하기 세타. 지금부터 세타는 실수인 거죠. 자, 이렇게 했더니 자, 60분법하고 호도법의 관계가 궁금했던 거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선생님 반원 가지고 와볼까? 이렇게 여기 중심이 뭔가가 있겠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얘는 180도인 거야. 자, 180도. 그런데 호도법으로 표시해 보니까 자, 호의 길이 원주의 반이죠. 그러면 파이 r이지. 파이 r. 그지? 그리고 반지름 r로 나눈다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가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180도, 60분법의 180도는 자, 파이가 되고 여기에는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게 된 거지. 그 실수를 60분법으로 바꾸거나 60분법의 각을 실수로 바꾸는 태도,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였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자, 호의 길이 넓이. 자, 두 번째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가 나온다고. 부채꼴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지금 R이었고 그리고 호도법을 설명했으니까 얘는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이야. 자,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이다. 자,
이렇게 해볼게. 호의 길이 L과 부채꼴의 넓이를 보면 호의 길이는 여기서 나왔다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은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 표시된 각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넓이 한번 볼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있죠.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근데 호도법 나라로 돌아왔다고. 그러면 360도는 호도법 표시하면 2파이죠. 맞지? 그리고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 이렇게 따라서 파이하고 파이가 약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외웠던 공식이 나오는 거야. 2분의 1의 r제곱 세타가 되고, 그리고 1번에 의해서 사실은 2분의 1 곱하기 RL이 돼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제곱 곱하기 세타,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물론 2로 나눠야 되겠죠? 요게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자 하시는 거 추가로 쌤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 우리 교재에 지금 삼각함수의 정의가 있거든. 삼각함수의 정의. 자, 두 번째는 쌤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얘기하고 싶은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 세타에 대하여 삼각함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어. 요건 일종의 정의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약속. 그럼 각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시초선부터 동경이 회전한 약인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1이 있는데, 거기서 시초선부터 동경이 막 움직인다고. 그럼 어떤 이 방향으로 쭉 나타냈을 때 요 각이라는 건 요게 각이죠. 그죠? 자, 이 각에 대해서 사실은 사인의 정의 r분의 y, 코사인의 정의 r분의 x, 탄젠트의 정의 x분의 y. 선생님 이거는 설명 안 할게. 자, 개념 시간에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 자, x분의 y가 있었잖아. 양변을 분모 분자를 똑같이 r로 나누는 거야.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r분의 x가 코사인이었고 r분의 y가 사인이었기 때문에 탄젠트가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야. 유명한 공식 있지 않아요?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가 1이지. 사인은 정의가 r분의 y였다. 그치? 그래서 요거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의 정의는 r분의 x. 요거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r제곱분의 그대로 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니까 걔가 r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어. 같은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그리고 닮음에 의해서 반지름이 r이라고 했지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가장 살펴보기 쉽다고. 1분의 되지. 그래서 사인의 정의는 결국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의 점에, 자 우리끼리 이렇게 써놓자. y좌표, 요게 사인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정의는 1분의 x니까 x좌표, 요게 코사인의 정의. 그리고 탄젠트의 정의는 x분의 y다. 그치? 이 말은 중심 0,0과 원주상의 점을 이었을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사실 기울기죠. 탄젠트의 정의는 기울기가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반드시 외웠으면 좋겠어. 반드시 외워야 돼. 사인의 정의는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가 된다. 자,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EX라고 해볼까?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세타가 3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 일 때, 자, 탄젠트
세타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서 결국 삼각함수의 미분 적분을 다 배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의라고. 선생님 조금 전에 그 얘기했었죠. 탄젠트가 나오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라고 했잖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1이니까 통분했다고 치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결국 쌤이 뭐라고? 이 주황색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다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선생님이 지수로그 함수에서 얘기를 했잖아. 2층짜리 분수 함수가 뜨면 기울기로 갈 수 있는 기하적인 의미가 가장 크다고요. 기울기의 정의는 선생님이 빼기에 0 넣을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기에 마이너스 1이라고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뜻은 코사인 콤마 사인 0 콤마 마이너스 1 두 점을 잇는 기울기의 최대 최소하고 똑같다고.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이 0 콤마 0이고 중심이 0 콤마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세타가 3분의 파이. 자, 그러면 요게 대충 60도. 그러면 이쪽에서 갔을 때 요게 3분의 파이. 그리고 이쪽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원주상의 점이 있을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사이에 쭉 있잖아. 요 사이에 원주상의 점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인 거야. 근데 조금 전에 쌤이 이거 뭐라고 했다고요? 얘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 자, 얘와 그리고 0 콤마 마이너스 1의 두 점을 잇는 기울기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울기의 최대 최소 0 콤마 마이너스 1은 여기에 고정이니까 어떤 점에 가면 기울기가 최소가 될까요? 요게 기울기가 최소인 거야. 어떤 점에 가면 기울기가 최대가 될까요? 얘가 기울기가 최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뽑을 수가 있죠. 요게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인데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요 점이 2분의 1 콤마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요 점은 x좌표는 2분의 1로 변함이 없고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거라고. 그러면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하면 선생님 최대값 어떻게 구하지? 0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 그러면 x의 증가량 2분의 1 빼기 0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루트 3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돼서 얘는 있으나 마나다. 그지?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하면 루트 3에다가 플러스 2가 될 거야. 요게 이 식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면 x의 증가량 0 마이너스 1과 여기까지의 기울기. 그럼 2분의 1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빼기 1.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2가 된다고. 그럼 얘가 바로 최소죠. 자, 이렇게 정의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조금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두 번째 셈한 건 뭐야?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반지름이 1인 원주상에서 사인의 정의는 y좌표, 코사인의 정의는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쌤이 한번 볼게. 자, 세 번째는 자, 요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각을 관찰할 때 있잖아. 각을 관찰할 때 자, 사인의 3분의 파이예요. 우리 호도법 쌤 설명했으니까 사인 60도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인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삼각함수에서 여기 각도 자리에 특수각이 들어가면 바로 단독적으로 값을 뽑아줄 수가 있다고. 근데 특수각이 아닐 때가 있어. 사인의 예를 들어서 뭐 320도. 자, 그리고 플러스
자, 사인에다가 자, 요거 180을 빼면 얼마니? 140인가? 자, 이렇게. 자, 선생님 요거 조금 익숙하게 60분법으로 좀 해볼게. 원래 호두법 써야 돼.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자, 코사인에 10도에다가 플러스 코사인에 170도. 탄젠트에다 뭐 40도 그리고 곱하기 탄젠트에 130도. 자, 이런 값들을 선생님이 구하고 싶어. 문제에서 만약에 물었다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도하고 여기 있는 이 각도가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러면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녀석들 있지?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돼. 각도와 각도의 합차를, 즉 합과 차를 관찰해야 되는 거야. 항상 관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인,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주상을 쫙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요게 1이고 요 1이죠. 그러면 사인 320도라는 건 320도가 어디쯤 있겠니? 여기 270도, 360도. 그러면 결정적으로 봤을 때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320도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럼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사인의 정의는 Y좌표.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얘가 320도가 된다면 이 원주상의 점의 Y좌표가 사인 320도라고. 그럼 사인 140도는 어디 있냐면 사인 140도 90도 넘어서 180도 사이다. 그지? 근데 절묘하게 어떻게? 이렇게 쭉 갔을 때 이 점하고 원점하고 요 점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140도라고. 140도. 140도. 그러면 이 점의 Y좌표. 얘가 바로 누구냐면 사인 140도가 된다고. 비록 얘들이 특수각은 아니지만 특수각이 아닐 때는 이 두 각의 합차를 생각해봐. 그럼 요거 두 개 빼면 180도가 되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요 점의 Y좌표 그리고 이 점의 Y좌표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된다고. 그래서 0인 거야. 0 돼요. 코사인 10. 자, 10이 이쯤에 이렇게 해서 요게 10이 되도록 하는 이 점. 요 점의 X좌표. 얘가 코사인 10이라고. 코사인 170은 얘하고 정확하게 Y축 대칭이 되는 요 점을 연결했을 때 시초선부터 동경회전한 170도 여기라고. 그럼 이 점의 X좌표. 그러면 요 점의 X좌표하고 요 점의 X좌표를 더하면 각각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된다.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관계를 살펴보는 거야. 자, 또는 탄젠트 40도하고 탄젠트 130도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이 두 개의 관계를 봤더니 130도에서 40도를 빼면 90도인 거야. 90도. 그럼 탄젠트 90도. 그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이렇게 특수각이 아닐 때는 각도에 해당되는 값들을 더하거나 빼는 상황을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 자, 오케이. 선생님 쭉 설명했는 거 있잖아. 자, 각에 대한 관찰, 각의 관찰이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격 타임에 선생님이 자, 요런 문제를 한번 넣어봤거든. 자, 값 구해봐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2하고 위쪽에 셈 보면 사인 제곱 1도 그리고 더하기 사인 제곱의 2도. 자,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라고. 쭉 가서 맨 끝에 보면 자, 사인 제곱의 89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어때? 1도, 2도, 그리고 89도. 이런 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될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는 자동이야. 사인 제곱의 알파 그리고 더하기 사인 제곱의 베타. 자, 요거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코사인 제곱 알파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얘도 일정한 값을 가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탄젠트도 마찬가지. 탄젠트의 제곱 알파 그리고 곱하기 탄젠트 제곱 베타. 자, 얘도 일정한 값을 가져. 자, 보여? 베타 대신에 선생님 얼마 쓸 수 있을까?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쓸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거의 전체 제곱이겠죠.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특수한 관계가 성립할 때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되지.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얼마가 되죠? 1이 된다고. 같은 원리로 얘도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넣으면 사인 제곱 알파가 되고 코사인 제곱 알파니까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탄젠트 베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 빼기. 자, 요거 배웠지? 자, 탄젠트에 2분의 파이에다가 빼기 알파를 넣었어. 그러면 얘는 역수가 되죠. 탄젠트에 알파분의 1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탄젠트에 알파 제곱, 탄젠트에 제곱 알파분의 1이 돼. 이 곱해주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 그냥 각각이 특수각이 아니면 더하고 빼고 그리고 서로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참 좋다는 거야. 이게 이거지. 1도하고 89도하고 각각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90도가 되니까 얘는 커플이죠. 그럼 1도하고 89도 1인 거야.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 1도 89도. 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 제곱합 1이죠. 그리고 2도하고 88도. 자, 이렇게 전부 다 1이 될 거야. 그러면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끝에서 44도 하고 그리고 46도 하고 얘들이 마지막 커플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45도는 짝이 없어서 사인 제곱 45도 요거는 사인 45도의 제곱이 남아있을 거야. 요게 2분의 1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얘들은 커플이 몇 커플이지? 한 커플, 두 커플, 44커플. 그래서 44인 거야. 44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은 2분의 89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되겠어요? 자, 선생님 이제 그 앞에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는 일단 맨 앞에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그리고 호도법의 관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좀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 그릴 때 연결되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같은 각, 다른 각이라 하더라도 그 연관관계를 살펴볼 때는 각도 자리에 합과 차를 계산해서 한번 연관관계를 살펴보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거야. 됐죠? 자, 앞부분은 가벼운 문제들이 나와요. 자, 8번 여기 자, 1번 보면 자, 8 곱하기 자,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야.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45도 1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5가 됩니다. 자, 1번. 자, 2번 문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각이 3분의 2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부채꼴 호의 길이 공식 아까 얘기했죠?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으로 표시된 각. 그러면 반지름이 3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호도법 표시된 각이 3분의 2파이다. 그지? 그러면 결국 2파이가 답이겠네? 내가 원하는 답은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죠? 답은 4번이네. 자, 3번을 보면 똑같은 문제야. 오, 똑같은 거다. 그지?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자,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호도법 표시된 각. 그럼 반지름이 4였고요. 그리고 호도법이 6분의 파이였어.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겠죠. 자, 요게 호의 길이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삼각함수에 있어서의 자, 정의인데 요거는 부호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야. 그지? 몇 사분면이죠? 2사분면. 자, 2사분면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원주, 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든 자, 이렇게 했을 때 2사분면은 여기잖아. 뭐지? 사인의 정의. 사인만, y좌표만 양수지.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 그리고 나머지는 음수. 왜? x좌표 음수, 그리고 기울기 음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양수. 그리고 사인만 양수. 코사인만 탄젠트다. 그지? 미안해. 자, 여기에 탄젠트. 그리고 여기에 코사인. 자, 이렇게 된다고. 양수가 되는 부호. 그러면 2사분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인만 양수되는 거 맞다. 그지? 자, 탄젠트는 음수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얘가 세타가 돼. 그러면 7분의 루트 21이다. 요게 사인이니까 49에서 21을 빼. 자, 49에서 21을 뺍니다. 이렇게. 그럼 28이죠. 자, 2루트 7인 거야. 2루트 7. 자, 결국 탄젠트 값은요. 탄젠트 값은 2루트 7분의 그리고 루트 2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은 2분의 루트 3인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그치?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요게 4번의 정답이 돼.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1번이고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 얘도 똑같은 거네.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아요. 그럼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얼싸 탄만 양수지. 그럼 얘는 음수. 얘도 음수인 거야. 부호 조심하고. 자, 탄젠트 보면 자, 여기에서 얘가 세타라고 하면 5분의 12가 됩니다. 그럼 얘는 13이 된다고. 사인은 자,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될 거야. 그치?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사실은 이렇게 더해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13분의 17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정답은 이렇게 나와. 5번. 자, 정답이고요. 자, 6번도 똑같은 거. 제곱이 있다는 것 뿐인데 자, 그대로 똑같이 합시다. 자, 일단 얘는 코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 코사인 30도 되죠? 2분의 루트 3이야. 자, 요거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3분의 2파이. 자, 3분의 2파이. 120도죠. 120도야.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있는 거죠. 일단 x축과 이루는 각은 3분의 파이가 되는 건 변함이 없거든. 항상 삼각함수는 x축과 이루는 각이 똑같으면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아. 하지만 부호만 다르거든. 탄젠트 3분의 파이하고 똑같다고요.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잖아. 근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였겠죠. 하지만 얘는 제곱이라고. 이렇게 제곱. 자,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3 그리고 플러스 3 하면 되겠다. 그래서 4분의 15가 나오겠죠. 그 답은 4분의 15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초반부에 풀었던 문제들은 특수각에 대한 거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앞에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실전 개념은 꼭 복습을 하고 나머지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